2008년 브라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그 조선소는 지금 잡초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옆에 지금 누군가는 수십억 달러를 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조선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실패했고 왜 지금 다시 일어서려 하는지, 그 한가운데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44년을 살았습니다. 광물 거래, 항만 물류, 이 나라의 땅과 바다를 두 발로 걸어 다닌 사람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인터넷에 없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마지막 컷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두 곳의 부지, 이것을 아는 분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브라질 해안선은 7,491km입니다. 한국의 약 10배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바다를 제대로 쓰고 있는 나라가 아직 아닙니다. 노르웨이를 아십니까? 해안선 25,000km, 인구 550만 명. 그런데 세계 조선 해운 기술의 중심입니다. 왜냐고요? 바다를 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해안선은 노르웨이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수심이 다릅니다. 기후가 다릅니다. 브라질 동남부 해안은 연중 파고가 낮고 자연 수심이 깊고 열대 기후로 도크 작업이 1년 내내 가능합니다. 조선소 입장에서 이건 금값입니다. 겨울에 도크가 얼어붙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폭풍으로 작업이 멈추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브라질 동남부 해안은 그런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브라질 조선업은 망했냐고요? 바다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정치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지금 브라질에 조선소가 필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이 수출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농산물, 광물, 석유. 이 세 개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나라. 지구상의 브라질 말고 어디 있습니까? 농산물부터 봅시다. 브라질은 지금 세계 1위 콩 수출국, 1위 커피 수출국, 1위 설탕 수출국, 1위 닭고기 수출국입니다. 한국이 밥상에서 쓰는 식재료 중 상당수가 브라질에서 옵니다. 이 물량이 전부 배로 나갑니다. 그것도 대형 벌크선으로. 브라질은 지금 항구가 부족해서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토스 항구 앞에 배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아십니까? 최대 대기 일수가 30일입니다. 두 번째, 광물입니다. 이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브라질은 철광석, 망간, 니오비엄, 히토리 외에도 수십 가지 광물들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산업이 필요로 하는 광물의 보물창고입니다. 이것들이 항구를 통해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니오비엄 하나만 보겠습니다. 전 세계 공급의 92%가 브라질에서 나옵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항공기, 니오비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숫자 하나가 브라질의 광물 수출 규모를 말해줍니다. 세 번째, 석유입니다. 페트로브라스의 프리살 심해 유전, 수심 2000m 아래 두꺼운 소금층 밑에 있는 유전입니다. 2006년 발견됐을 때 전 세계가 충격받았습니다. 브라질은 지금 하루 350만 배럴을 생산합니다. 2030년까지 500만 배럴 목표입니다. 이 석유를 실어 나르는데 필요한 선박만 수백 척입니다. 그런데 심해 유전에는 일반 유조선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OSB, 해양 지원 선박, 플랫폼 공급선, 앙커 핸들링선, 이런 특수 선박들이 수십 척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페트로브라스가 지금 OSB 선박 52척을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를 만들 곳이 아직 없습니다. 농산물, 광물, 석유. 세 가지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는데 만들 조선소가 없습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브라질 조선업의 흥망. 아무도 안 말해준 진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려면 1980년대로 가야 합니다. 1980년대 브라질 조선업은 세계 2위였습니다. 일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도 아직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전이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주변에 대형 조선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냐고요? 정부 보조금이 끊겼습니다. 환율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부패였습니다. 2000년대 룰라 일기 정부가 다시 조선업을 살리려 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앙그라도 세이스에 대형 조선소가 섰습니다. 세계에서 주목했습니다. 2014년 라바자투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페트로브라스 비리 수사. 그 안에 조선소가 엮였습니다. 발주가 멈췄습니다. 자금이 끊겼습니다. 조선소 노동자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조선소 중 하나, 저는 직접 가봤습니다. 도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잡초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리셋이라고. 누군가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만들어진 인프라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룰라가 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룰라 3기 정부는 조선산업 재건을 국가 전략으로 선언했습니다. FMM, 해상운송기금으로 220억 해알 승인, 항구 현대화에 200억 해알 이상 경매 예정. 2026년부터 입찰이 시작됩니다. 정부 돈이 들어온다는 건 민간이 들어갈 타이밍이 됐다는 신호입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조선소 부지에 5가지 조건. 조선소를 짓는다는 게 공장 짓는 거랑 다릅니다. 5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브라질 전체를 봐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첫째, 수심입니다. 완성된 선박이 물에 뜨려면 최소 10m 이상, 대형 선박은 14m, 16m 이상.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연이 주는 조건입니다. 준설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준설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m 준설에 수십억 원. 그리고 매년 다시 해야 합니다. 자연 수심이 있는 곳은 경쟁 자체가 다릅니다. 둘째, 해안선 길입니다. 드라이도크, 암벽, 야드 작업장. 최소 400m에서 500m. 이 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해안선은 브라질에도 많지 않습니다. 셋째, 물류 연결입니다. 철강 수만 톤, 파이프, 엔진, 전선 전부 들어와야 합니다. 철도가 없으면 트럭만으로 날라야 하는데 비용이 2배 이상 납니다. 브라질 내륙 도로 사정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넷째, 이게 핵심입니다. 환경 허가입니다. 브라질에서 해안 개발 허가는 빠르면 3년, 보통 5년, 늦으면 10년입니다. 아이바마, 주정부 환경청, 연방 허가 3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미 허가가 완료된 부지는 그 자체로 수백억 원의 가치입니다. 다섯째, 기존 항구와의 거리입니다. 혼자 동떨어진 곳에 조선소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선원 교통, 부품 조달, 연료 공급, 완성 선박 인도, 기존 항구 인프라와 붙어 있어야 운영비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수심, 해안선 길이, 물류 연결, 환경 허가, 항구 인접. 브라질 7,491km를 다 뒤져도 10곳도 안 나옵니다. 그 10곳 중에서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2곳입니다. 첫 번째는 리우데자네이루 인근입니다. 바이아 데 세페티바, 이타과이 항만 배후 부지입니다. 저는 이곳을 수십 번 방문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부지가 왜 특별하냐? 기존 터미널 인프라가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전에는 수입하는 컨테이너들만 가득했던 곳입니다. 부두 800m, 호호 램프, 철도 직결, 브라질 연방도로 BR-101 접. 가장 중요한 것, 환경 허가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과거 조선 설비가 있던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크레인 기초, 도크 구조물, 야드 바닥. 그리고 바로 옆에 CSN의 터미널도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의 중심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닙니다. 복원하는 겁니다. 비용이 절반 이하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 더 확장할 수 있는 땅이 더 있습니다. 그곳 해당 부지에 어마한 탱크 저장 시설 설비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브라질 남부 산타 카타리나 주입니다. 남미에서 가장 효율적인 컨테이너 항구 바로 옆입니다. 해안선 500m 이상 확보 가능, 자연수심 16m 이상, BR-101 직결. 산타 카타리나는 브라질에서 가장 유럽계 이민자 비율이 높은 주입니다. 독일계, 이탈리아계 정착민이 세운 도시들,
노동 문화가 다릅니다. 시간 약속, 공정 관리, 기술 숙련도 브라질 안에서 다른 나라입니다. 토지 크기가 340만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물론 이곳은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두 부지 모두 저의 의견으로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문의하신 분께만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왜 지금이냐? 이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은 세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첫째, 브라질 정부가 조선업 재건을 국가 전략으로 밀고 있습니다. 둘째, 페트로브라스 발주가 예정입니다. 셋째, 환경 허가가 이미 나 있는 부지는 지금 이 순간 이후 빠르게 사라집니다. 브라질에서 44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브라질의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만 잡습니다. 조선소 부지를 검토 중인 기업 담당자, 해운사, EPC 시공사 여러분, 설명란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드리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검토 중인 기업에 한해 직접 안내드립니다. 현장 방문 동행도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은 브라질 광산 이야기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브라질의 한 광업인의 가슴 아픈 사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꼭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